안녕하십니까. 2022 코박 메타커넥트 컬처 플랫폼스 행사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하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메타버스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코박 메타커넥트 행사는요, 월 1회 다른 주제로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메타버스 미디어, 쇼핑, 엔터테인먼트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기술 활용 방향성과 그 현황을 확인하고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는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행사는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정책기획실 황철호 실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그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 주신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황철호 실장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최근에 좀 더워졌다가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이렇게 많이 쌀쌀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걸음 여기까지 또 왕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코박 메타 콘넥트라고 하는 이 행사, 저희가 이제 어떤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올해 계속 이 이름을 가지고 그 밑에 이제 부제를 넣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와 다른 산업 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융합성, 확장성들을 저희가 좀 연결해가지고 메타와 콘넥트라는 단어로 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올 초부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뭐 의료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거쳐서 오늘 이 메타 콘넥트의 또 쇼핑, 문화, 또 엔터테인먼트 이쪽 분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이 공간에서 나이파와 과기정통부의 협조로 지원으로 이렇게 잘 해왔었고요.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렇게 이제 해차가 2번 남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뭐 이게 올해만으로 또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 공간에서 이런 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때 또 어떤 새로운 주제라든지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거나 또 초청하고 싶은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직원들이 또 그런 것들을 여쭤볼 때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또 그런 사항들이 또 반영돼 가지고 다음 차, 다다음 차에 그런 것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호 유기적인 어떤 그런 행사로서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메타 콘넥트 컬처 플랫폼은 올해 9번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미디어, 쇼핑, 엔터테인먼트라는 주제로서 좀 저명인사 4분을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9번 동안의 어떤 모신 그 연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좀 공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여러 가지 전문 지식들과 사업 현황들 그리고 우리 또 메타버스 산업계가 가야 될 어떤 방향성들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를 얻고 가셔서 오늘 또 좋은 어떤 성과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교류와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호 실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연사 4분의 강연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첫 번째 순서 롯데홈쇼핑 진호 상무님께서 메타버스에서 통하는 콘텐츠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최근에 메타버스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항상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이런 데 오면 이제 과장하거든요. 자기가 만든 것들. 저도 이제 뭐 디지털 휴먼 루시도 만들어봤고 저희 벨리곰도 만들어봤고 NFT도 해봤는데 이런 데 오면 좀 이제 사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들을 이런 발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자리로 삼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사실 막 머릿속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고민들이 막 덕지덕지 있는데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자. 사실 이렇게 강의라든지 이런 컨퍼런스로 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분 강의인데
끝나고 저는 이제 갈 거거든요. 근데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도움을 주고 싶으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당사님 옆에 선유도에 있거든요. 오늘 제가 받았던 주제는 사실 이제 컨텐츠에 대한 주제인데 그 자료를 쭉 만들다가 사실은 확 틀었습니다. 그냥 롯데 홈쇼핑이 왜 메타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롯데에만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롯데에 있었고 백화점에서 쭉 자랐고요. 백화점에서 마지막 제 직함은 옴니채널 팀장이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해서 스무스한 쇼핑을 만드는 그게 제 마지막 직책이었었고요. 그 뒤로 이제 6년 전에 홈쇼핑에 넘어와서 팀장 시절에는 이제 벨리곰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봤고 그 당시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DT 부문장 시절에는 디지털 휴먼 루시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업 부문장으로 왜 DT 부문장이 사업 부문장이 됐냐 물어보시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DT는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을 가지고 좀 돈을 벌어보라는 무언의 압박 때문에 사실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막 흔들릴 때, 굉장히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이 책 제가 항상 읽거든요. 피터 틸의 제로 투 원. 왜 얘기를 하냐면 항상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0에서 1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0에서 0.5 정도까지 만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계속 자기 확신을 하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도에 벨리곰 만들었었고요. 그 루시라는 캐릭터는 저희가 디지털 휴먼이 20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웹3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을 한 100억 이상 써가지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저희가 이제 18년도부터 꾸준히 굳이면 AR 부업도 시작해가지고 NFT 샵, NFT 커뮤니티, 최근에 이제 내년에 오픈 출시 예정인 게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메타버스에 대한 실험과 탐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지금 너무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돈을 벌겠다. 여기서 뭔가 대박을 내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저 메타버스가 어떻게 가는지 경험하고 탐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인데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엔데믹이 됐죠. 메타버스가 어떻게 될까요? 팬데믹 때문에 메타버스가 왔는데 엔데믹 때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게 같은 어의 하이퍼 곡선인데 지금 메타버스가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줄을 비우는 건 국룰인데 두 번째 줄 계신 우리 매니저님 지금 메타버스가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메타버스? 보통 기술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기대감이 높죠. 그러니까 확 정점을 찍습니다. 모든 기술의 도입 곡선인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돈도 못 벌고 여러 가지로 사실 실망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사실은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씩 BM이 확보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생산성에 이릅니다. 이게 모든 기술이 그래요, 사실은. 메타버스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아무도 안 말씀하시니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한 요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코스닥 가서 시총을 확인했거든요. 덜 떨어졌어요, 사실은.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서, 이익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더 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메타버스 와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웬만한 메타버스 책들은 거의 다 사가지고 꽤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노 오바웃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메타버스를 내가 알고 있나? 저희 딸내미가 제페토 가지고 정말 즐겁게 놀거든요. 주말마다 제 핸드폰은 저희 딸내미의 소유입니다. 제페토 가지고 정말 놀고 잼 사달라고 현질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제페토로 하고 있는 저희 딸내미보다 제가 사실 제페토가 메타버스라 말하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1시간 정도 분량이라서 굉장히 추격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왜 롯데홈쇼핑이 메타버스 하고 있나?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6년 전에 홈쇼핑 왔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홈쇼핑 왔을 때 첫 번째 받았던 미션은 이거였어요. 예. 홈쇼핑은 비대면이잖아. 반품률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홈쇼핑에서 오니까 많이 사라고 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사실.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의류는 거의 다 실패했어요, 사실은. 쇼호스트가 입었던 핏 하나도 안 나오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진짜 봤을 때 똑같다고 생각했던 옷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밖에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품해? 이거 맞잖아. 딱 얘기하더라고요. 무게가 무거워. 사실 무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반품률이라는 이슈가 저희 홈쇼핑에서 너무나 큰 이슈예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실제 체험해보고 입고 실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이 작업. 어떻게 하면 반품률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첫 번째 받았던 미션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18년부터 AR, VR 도입해가지고 그냥 쇼잉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뷰포리아하고 함께 해가지고 마커리스 AR 도입했고요. 저희가 컨텐츠를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사실 볼륨멘탈 스튜디오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뭐 리얼 피팅이라든지 다이나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AR에 대한 고도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VR 스트리트도 보통 메타포트 가지고 많이 만들거든요. 메타포트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 뒤로 제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AWS의 슈메리안이라는 툴이 있었어요. 그것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아키드로어로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AR, VR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고요. 누적으로는 GE 측정했을 때 누적으로 한 170억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30초 이내에 실제 매출을 이룬 고객들, 그 매출을 다 환산했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비대면 한계 극복과 고객들의 본질적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선보여 왔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진행해 왔고 고객들에게 보다 실감나고 몰입감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대형 상품 구매 시 사이즈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 배치 서비스인 AR뷰를 오픈하였습니다. 직접 사이즈를 측정하지 않아도 언제든 원하는 곳에 가상으로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다이나믹 3D 기술을 도입하여 더욱 실감나는 무빙 AR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패션 잡화 상품을 착용해 볼 수 있는 리얼 피팅을 도입하였습니다. 대형 상품 배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서비스에서 패션 잡화의 어울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장시켜 왔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매장을 촬영하여 고객들이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 매장을 체험할 수 있는 VR 스트릿을 오픈하였습니다. 아마존의 AWS 기술을 접목하여 라이브 상품을 반영한 VR 스튜디오와 국내 스타트업과 연계한 풀 3D VR 라이프스타일 샵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외 공간을 3D로 구현한 VR 가상 캠핑도 선보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도부터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가상 쇼핑 서비스를 시도해왔으며 결과적으로 누적 유입 787만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여기 전문가들도 계실 테니까. 롯데홈쇼핑의 독자적인 경험과 역량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기대감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메타버스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머시브 쇼핑, 그러니까 몰입 경험이라는 게 비대면인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BM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였기 때문에 저 이 길에 들어섰고,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은 제가 재작년에 지금 싸이월드를 만든 회사가 FX 기업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대표님하고 저녁을 우연히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메타버스라는 말 아냐고. 사실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전 사실 부끄럽게도 재작년 11월 달까지 사실 메타버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메타버스를 열심히 공부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걸어왔던 길이 메타버스 길하고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왜 하고 있느냐, 요걸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에서 큐레이션하는 Y축이 있고, 현실에서 초현실로 가는 G축이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 이게 웹 1, 웹 2, 웹 3 같아요. 저희는 유통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실 대면 거래 시장에서 재래 시장으로 계속 갔죠. 예,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온라인 1세대가 저희 TV 홈쇼핑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신입사원들한테 맨날 얘기를 해요. 홈쇼핑은 양서류와 같다고. 왜냐? 물에서 육지로 처음 나온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첫 번째 들어간 세대가 TV 홈쇼핑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스에서 큐레이션을 가는 이 두 번째 이제 모바일 웹2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는 이 세상을 믿습니다. 현실 대면 거래 시장이 초현실 대면 거래 시장으로 가는 웹3의 메타 커머스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걸 믿고 있고 이 시장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홈쇼핑을 넘어서 미디어 커머스 회사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이게 발견형 커머스입니다. 발견형 커머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통상 이제 온라인에서 살려면 아시겠지만 막 무엇을 살지 다 확인하고 삽니다. 근데 저희 홈쇼핑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홈쇼핑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 홈쇼핑의 고객이야. 어렵죠, 사실은. 우연히 이제 우영우를 봅니다. 우영우를 보다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우연히 넘겨보다가 그걸 이제 재핑이라고 하는데 재핑하다가 최유라가 보이네요. 쇼호스트가 보이네요. 아니면 어떤 상품이 보입니다. 우연히 얻어 걸려서 하는 쇼핑. 그게 TV 홈쇼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머무르는 채널에 컨텐츠를 제공해서 그것도 매력적인 컨텐츠를 발견해서 쇼핑하는 커머스가 저희의 발견 커머스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보물찾기. 어렸을 때 사실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기가 보물 찾는 지역이야. 돌틈 사이사이에 껴있는 종이를 딱 꺼내고서 열어보죠. 아, 꽝이야. 무슨 말이냐? 정말 쇼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저는 메타버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과 모바일이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있다? 어렵죠. 편리하고 사실은 빠르고 그리고 가격이 싸지만 그게 정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상품 발견의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저는 메타버스에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미디어 커머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메타버스에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메타버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NFT를 공부하게 됐고요. NFT를 공부하다 보니까 웹3를 공부하게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메타버스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 메타버스라는 말 대신에 웹3라는 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웹3로 가는 굉장히 큰 대전환기에 굉장히 초창기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 저희 롯데그룹으로 보자면 저희는 오프라인에 너무너무 큰 강자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웹2로 넘어가면서 웹1, 2 넘어가면서 저희는 사실은 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원오브댐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웹3가 저희 롯데그룹, 저희 회사, 그리고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웹의 대전환기에 대한 준비, 이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너무 잘하시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말씀은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은? 저희는 뭐였냐면 메타버스가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메타버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롯데 홈쇼핑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효율적으로 차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공부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면 왜 메타버스 공부했는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 컨셉들, 가장 중요한 요소 4가지만 실험해 보자. 그래서 저희는 이 4가지 실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보시면 마크 저커버그도 작년 10월에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저희 공부를 해봤더니 실제 저희한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 4가지 아바타, 버추얼 스페이스, 이코노미, 커뮤니티 4가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싸이월드가 사실은 이 4가지 요소가 다 있죠. 사실은 미님이라는 아바타가 있었고 미니홈피와 미니룸이라는 사실 버추얼 스페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일촌몇개 같은 사실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리고 도토리 같은 토큰이 있었죠. 저희는 이 4가지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뭐 아시겠지만 아바타는 사실은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앱 중에 이제 VR 챗이라는 앱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앱을 왜 이용하게 됐냐면 어떤 책을 읽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메타버스는 다 가짜래요, 사실은. 뭐 로블록스든 뭐 그러면서 VR 챗이라는 이 H&D 기반의 이 앱이야말로 메타버스에 정말 제대로 된 컨셉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바로 설치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는데 저쪽 모닥불에서 중국 사람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떠드는 게 들리니까. 근데 앞에서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다거든요. 상어 한 마리가. 그래서 저는 그게 NPC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NPC가 아니라 아바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아바타는 꼭 사람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 아바타는 자기 자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자기의 아바타가 될 수 있죠. 메타버스가 마치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아바타에 대한 고민들을 꼭 해야겠다. 두 번째는 공간. 저희는 이제 AR, VR에 대한 계속 실험을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상의 공간들을 만들고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와 유사하거나 그거보다 더 증강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가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는 외로운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물하더라도 주물할 때 이게 메타버스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이른바 떨어져 있지만 함께한다는 텔리프리전스, 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 경제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 세 가지는 사실은 돈을 벌어다 주기 어려워요. 저희가 메타버스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 이게 비행화될 수 있고 수익화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네 가지 실험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저희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저희 얘기 좀. 요 장표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전략을 지금 금년 1월 달에 보고 드리면서 만들었던 장표인데 이 장표는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왼쪽에 보시면 이게 레디 플레이어 1의 장면입니다.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그죠? 실제 메타버스 하면 다 왼쪽을 떠올려요. 왼쪽을. 실제로 메타버스의 이상이죠. 가상 이꼴 현실, 현실 이꼴 가상. 가상과 현실이 결합되어 있는 완벽한 세상, 메타버스. 근데 현실은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뭐냐면 이게 제페토의 아마 제가 기억하는 현대자동차 월드 같아요. 제페토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월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고퀄 월드거든요. 사실 이상은 왼쪽이지만 현실은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기술력과 실제 이상의 모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 메타버스의 실사용까지는 5년은 걸릴 것 같다, 좋기. 근데 제가 계속 공부해 보니까 5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제가 어느 분 강의 듣는데 2030년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강의 들었을 때는 어떤 분은 메타버스, 레디 플레이어 같은 실제 메타버스는 2050년은 돼야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사실은 두 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거, 길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의 전략 네 가지에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랑이 나와서 그냥 빼겠습니다. 보시면 저 네 가지가 저희의 전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바타, 스페이스, 이코노미, 커뮤니티, 저 에이스엑 전략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루시 만들었고요. 지금 사실 처음에 루시를 만들 때는 저희 내부에 이제 굳이 말하면 홈쇼핑에 있는 피팅 모델이나 쇼호스트에 대한 대체에서 출발했거든요. 가상인간을 통해서 대체해 볼 수 있을까? 근데 돈 벌려고 만든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히 어쨌든 디지털 휴먼이라는 어쨌든 트렌드가 뜨면서 쌍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불러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수익을 취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루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휴먼 그리고 NFT 정도. 저희는 계속 키울 생각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 더 넘어갔는데 한 12월 달 정도에 라이브 커머스 셀럽으로 데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사실 루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엔터테이너로 데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휴먼.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디지털 휴먼은 실제로 리얼 타임으로 대화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뒤에 사실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AI 챗봇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대화 가능한 여러 가지 루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굉장히 괜찮은 회사를 하나 만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있으시다면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저희가 이제 XR 서비스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사실 이게 저희의 본진인데 저희가 내부적인 고민은 뭐냐면 저희가 웹더독이라고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실감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사실은 최근에 좀 약화시키면서 여러 새로운 시도들 루시라든지 NF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더 저희가 추구해서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BM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세 번째 이제 NFT인데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저희 오픈시에서 NFT를 저희 민팅했었는데 딱 그때입니다. 8시 타임. 저희는 진짜 이게 완판될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이게 다 안 팔리면 어떡하지, 소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사실 팔렸습니다. 이게 어떤 고민이냐면 저희 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미디어 커머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건 커머스는 맞습니다. 근데 커머스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바른 경로를 생각하고 있냐면 고객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하고 고객들과 더불어서 제대로 된 IP를 만들고 그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커머스까지 이어지는 제대로 된 플라이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도했던 게 이거였어요. 사실은 저희가 만든 벨리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열심히 제작했죠. 사실 이게 벨리곰은 지금 떴지만 1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5년 동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희가 키웠던 캐릭터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팬덤을 120만 이상 확보를 했고 정말 열혈 고객들을 확보했어요. 이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NFT를 통해서 오픈시에서 저희가 민팅을 했고 디스코드에 4만 명이 모여 있고 열심히 디스코드에서 저한테 계속 욕설도 날려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냐고,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는 벨리곰을 원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고객들이 팬이 되었는데 팬들은 보통 굿즈를 사주고 그냥 돈만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벨리곰을 통해서 고객이 함께 성장하고 벨리곰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고객들과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웹3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4월 달 정도에 만들어질 게임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왜냐하면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저희는 롯데 홈쇼핑 보통 이제 디지털 트윈을 생각할 때 선유도에 있는 멋진 롯데 홈쇼핑 건물을 그냥 말 그대로 메타버스에 옮겨놓고
가상의 월드를 만들고 월드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보통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굳이 말하면 손발이 필요 없는데 손발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인터넷, 불편한 인터넷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메타버스 공간에 잘 차용하고 저희의 세계관을 잘 넣어서 고객들하고 함께 기존에 있던 BM을 잘 트랜스포메이션해서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실 1년 이상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게임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게임사하고 같이 한 2개 정도 같이 한 8번 정도 틀었던 것 같아요. 계속 수정하고 왜냐하면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개의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반응도 못 얻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 부분들을 계속 반영하면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롯데홈쇼핑이 뭐가 있길래 이런 거 하냐. 그래서 저희는 제가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꾸준히 정말 괜찮다고 회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고 싶은 회사들하고 해서 원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 여기 있는 업체들하고 계속 저희가 같이 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팀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전략은 빼고 마지막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메타버스를 왜 메타버스가 떴는지 만들었던 장표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막 지금 뜨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어쨌든 노는 공간이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했고 뭐 코로나가 왔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젠지 얘기를 많이 해요. 젠지 얘기를. G세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데 올 때 보통 이제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 타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뭘 했냐면 지하철 타서 제페토 하시거나 로블록스 하시거나 뭐 이프랜드 하시거나 실제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있나 분들이 있나 실제 이렇게 타가지고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저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강남에서 그것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분 보면 제페토 개발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존 고객들이 제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AR, VR 서비스를 18년부터 도입해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10,000명 하고 계시지만 더 확대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편리함, 오프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적인 고도화만큼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재민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번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키움센터에서 어떤 오빠가 자기한테 재민이래. 이게 무슨 뜻이야? 재민이가 이렇게 개념 없는 초딩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세대는 젠지가 아니라 저는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재민이 세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딸내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제페토를 열심히 하니? 처음에는 아바타 옷을 계속 꾸몄거든요. 요즘은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실제 월드도 들어가서 소통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딱 얘기했어요. 아빠, 그 아바타가 옷을 입으면 진짜 내가 옷을 입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노우하고 노우오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정말 이 초딩 이 재민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정말 재민이만큼 내가 경험하고 있을까?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재민이 세대 위에 이 세대들을 젠지, 뭐 M 세대, 전 X 세대인데 어떻게 메타버스 세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말 제가 금년 4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대표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메타버스 회사예요. 메타버스 회사로 막 뜬 회사예요. 떴다가 지금 좀 추락했지만 본인이 이제 제페토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놀았대. 근데 거기서 한 애가 딱 이러더래요. 너 목공 할래? 목공 할래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제페토에 들어갔는데 딱 그애 그러더래요. 너 목공 할래? 유사어 얼공할래가 있습니다. 얼공할래. 뭘까요? 목공할래는 목소리 공개할래의 약자입니다. 얼공할래는 얼굴 공개할래의 약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제페토 꽤 많이 이용하고 저 로블록스 가서 꽤 많이 놀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굳이 말하면 소통 안 해요. 근데 그 세대들은, 그 잼민이 세대, 그 트윈 세대들은 제페토라는 한정되어 있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새로운 형태의 만남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 좀 두렵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내미도 이렇게 될까 봐. 근데 어쨌든 무슨 말씀이냐? 실제 메타버스를 향유하고 있는 세대가 분명 오고 있고 제페토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목공할래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아, 이렇게 소통하는구나, 이렇게 메타버스를 즐기고 있구나. 전 들어가서 조작감도 안 되고 느리고 다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평하고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라는 단어가 비욘드라는 뜻이거든요. 비욘드.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꺼져야 된다고, 사실은 더 꺼져야 된다고. 저는 메타버스의 거품이 분명히 꺼지겠지만 그때까지 정말 저는 비욘드 메타버스 넘어서 올 그 세상을 기다리면서 요 마지막 장표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 장표는 제가 뺐어요. 그 장표 원래 제목은 뭐냐면 존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벨리곰 NFT를 만들고서 사실은 고민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NFT의 가치는 희소성이거든요. 디지털 세계인데 실제 현실의 유틸리티를 계속 강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멤버십 카드인지 솔직히 말하면 NFT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는 NFT 세상의 매개 같아, 교란자 같아.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수익과 스몰 서세스를 만들어가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우회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경로를 찾고 있고, 바른 경로 속에서 좋은 회사들을 만나고 있고, 좋은 회사들과 더불어서 좋은 협력을 통해서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강승부 팀장님을 모시고 큐브 엔터의 메타버스 속 K 콘텐츠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강승부 팀장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사업실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는 강승보라고 합니다.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신사업으로 메타버스와 NFT 사업들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을 좀 공유드리는 방향으로 장표를 준비를 해왔고요. 이러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나 수익 모델 같은 것들을 좀 발견하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과 IP를 다루는 회사이지 이제 IT 기업이나 블록체인 기업이 아닌 부분으로 저희가 이런 연예인과 IP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웹3 생태계라고 하는 메타버스 NFT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캐리소프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접근법이랑 동일하게 저희도 이미 잘 완성되어 있는 어떤 기술 업체들, 그리고 새로운 메타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계속 협력해서 저희는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개요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우선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와 NFT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신규 법인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을 소개드리고,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더 샌드박스에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장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009년에 포미닛이라는 걸그룹을 데뷔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B2B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펜타곤 여자아이들과 같은 이제 대형 남성 여성 걸그룹 아이돌들을 이제 계속 육성해 오고 런칭하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화면 전환이 조금 느린데, 이 아이돌 그룹 외에도 저희는 이제 50인이 넘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개그맨군으로는 뭐 이제 박미선님이나 이상준, 이은지님 같은 분들이 계시고 연기자 쪽으로 또 이제 나인우 같은 배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플루엔서 미지우라는 그런 인플루엔서도 영입을 하면서 저희는 좀 이런 연예인에 대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연예인들을 바탕으로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IP라고 하면 이제 지적재산권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초상권이나 성명권 앨범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 A&R실이라는 이제 음원과 어떤 저작권, 성명권과 관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들을 통해서 저희가 저작권을 통해서 또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팀을 통해서 또 콘텐츠들을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고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48개 유튜브 채널에서 6,300가지 이상의 콘텐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지표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어떤 IP나 콘텐츠,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50인이 넘는 연예인들을 앞으로 이 웹3 시장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NFT 메타버스 사업을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라는 합작법인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작법인은 지금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글로벌 최대의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기업과 저희가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고 만들어낸 합작법인이고요. 버진 아일랜드에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이제 태초부터 국내의 제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합작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애니모카 브랜드가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생태계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홍콩에 기반을 둔 IT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개발이나 어떤 코인 생태계,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기술적인 부분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를 25개가 넘는 메타버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한 메타버스 채널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호환될 수 있는 오픈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애니모카 브랜드는 올해 1월에 이제 10조 밸류 기업가치 평가를 받고 조지 소로스나 윙클보스 같은 대형 펀딩 회사로부터 4,500억 이상의 투자를 받기도 한 그런 기업이고, 굉장히 이쪽 계통에서는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325개 이상의 IP가 확보가 되어 있고 200개가 넘는 채널에 이제 파트너십이 완성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애니모카 브랜드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 애니모카 브랜드가 이미 10분 구축하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저희 IP와 컨텐츠들을 이 생태계에 집어넣어서 수익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라는 이제 목표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저희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거시적인 목표는 2023년도에 이제 뮤직 메타버스라는 저희 자체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게임 개발사를 통해서 현재 개발이 계속해서 올해 1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 뮤직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내년 상반기 내지 중반기부터 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뮤직 메타버스 출시라는 가장 큰 목표 아래에서 이제 저희의 자체적인 NFT 상품들을 출시하고, 그리고 다양한 애니모카의 이제 생태계 메타버스들과 협업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자체적인 애니큐브 토큰을 상장시켜서 저희만의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모카와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6대4 지분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말인즉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도 6대4 지분으로 저희가 수익을 수취를 하게 되는 구조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법인 설립을 한 이후로 저희가 이제 국내나 국외로 언론 보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현황들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SNS 같은 부분도 이제 유튜브부터 디스코드까지 기본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계속 좀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이제 애니큐브를 영문이나 국문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국내나 해외 채널에서 저희 사업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주고 있고, 다양한 인플루엔서들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인플루엔서들이 저희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좀 저희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저희 아티스트들, 저희 연예인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영상 컨텐츠들을 또 제작하고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내 5개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강남에는 이제 강남 큰 4개 대로변에 저희가 5개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이제 주요 랜드마크 쪽에서도 저희가 5개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좀 진정성 있게 투자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광고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NFT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출시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출시할 NFT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 방향성이 이제 NFT나 메타버스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NFT에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해온 현황들을 좀 공유해드리는 장표고요. 올해 4월 5일날 저희가 anycube.com이라는 홈페이지를 오픈을 하면서 저희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영상이 담긴 NFT를 만들었고, 그 NFT를 무한으로 에어드랍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anycube.com에 가입을 해주시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을 해주시면은 그 지갑 연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 NFT를 에어드랍 해드리는 좀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참고로 이런 부분이 좀 가능했던 부분은 저희가 폴리곤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폴리곤 네트워크가 이제 가스비, 수수료라는 개념이 이제 좀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체인 네트워크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좀 수수료에 대한 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료로 모든 유저들에게 에어드랍 해드릴 수 있는 파격적인 이벤트가 진행이 될 수 있었고, 이때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저희 anycube.com으로 연결된 지갑 수가, 가상 지갑 수가 230만 개 지갑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230만 개 지갑 연결이 첫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연결됐던 사례는 이제 국내나 국외 통틀어서 굉장히 좀 희소했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스타트는 좋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또 이벤트 형식으로 저희가 500명을 글림 이벤트라는 추첨 형식의 이벤트를 통해서 로고의 NFT를 지급해드리는 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로고의 NFT는 저희가 무료로 이제 어떤 500명의 어떤 유저들의 조건부로 이제 추첨을 해서 진행을 했던 NFT였는데, 지금 현재 오픈시에서 바닷가가 이제 최고 바닷가를 찍었을 때는 이제 10만 원대 거래가 되기도 했던,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 NFT인데 이게 이제 유저들 간의 거래에서 바닷가가 10만 원대까지 이제 도달을 했었다라는 거는 또 어떤 좀 고무적인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10월 5일날 저희 애니큐브의 이제 첫 캐릭터 IP로 갖고 가게 되는 애니베어라는 캐릭터의 NFT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 애니베어 캐릭터는 저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곰이라는 캐릭터 위에 저희 아이돌 아티스트의 어떤 아트워크나 특징들이 같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그런 아트물을 저희가 PFP 형태로 만들어서 NFT 민팅을 했고요. 요 민팅은 5,000개 한정으로 민팅을 해서 현재 오픈시에 유저들이 이제 또 재거래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 애니베어 NFT는 앞으로 저희 세계관, 저희 프로젝트 세계관의 이제 중심 캐릭터가 될 예정이고, 앞으로 다양한 유틸리티 성격을 지니는 그런 NFT로서 다가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더 샌드박스라는 지금 블록체인이 적용되어 있는 메타버스 컨텐츠 중에서는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하는 더 샌드박스에서 저희의 컨텐츠가 2개 정도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내년 2월 내지 3월에는 패션 NFT만 이제 전문적으로 런칭하고 있는 패션 NFT 플랫폼 BMV라는 곳이랑 저희 여성 걸그룹 라이썸, 그리고 파리 패션위크에 올라가는 빅터 웨인 산토라는 디자이너랑 콜라보를 한 패션 NFT 상품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패션 NFT에 대한 부분은 이번 연도 9월에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저희가 라이썸이랑 이렇게 콜라보한 NFT를 소개하고, 어떤 NFT가 이제 향후에 출시될지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하고 좀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이런 NFT들, 특히 애니베어 캐릭터 NF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양한 홀더 혜택을 지니게 될 예정으로 저희가 유틸리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뭐 NFT나 메타버스 섹터에서는 당연히 뭐 제공해드려야 되는 포인트가 많은 부분이고요. NFT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출시하게 될 NFT에 대한 선구매권과 그리고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화이트리스트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추후에 이제 회원권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해서 다양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희 회원권이 좀 통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그런 회원권을 저희 애니베어 홀더들에게 또 에어드랍 해드릴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니베어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실물 굿즈를 키트 형태로 배송을 해드리는 그런 유틸리티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적으로는 저희 아티스트의 미공개 컨텐츠나 그리고 아티스트의 익스클루시브 라이브의 컨텐츠를 또 저희 애니큐브 홈페이지에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저희 아티스트의 팬덤들 그리고 K-팝에 열광하는 글로벌 팬덤들을 타겟팅으로 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부분에서는 저희 애니큐브를 주최사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행사나 대형 공연 형태들의 온 오프라인 이벤트들을 준비할 예정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 연말부터 좀 실질적으로 가시화를 시킬 예정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니모카에 지금 25개가 넘는 다양한 메타버스 채널에서 저희 애니베어 캐릭터가 계속 등장이 되고, 이 애니베어 홀더들은 그런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메타버스에서 또 유틸리티 혜택을 가져가는 그런 기능들을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과 지금 협업을 좀 완료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니베어 홀더가 되시면은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메타버스 채널과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혜택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누리실 수 있고 즐기실 수 있게 저희가 유틸리티 기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장표고요. 이렇게 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이미 진행을 완료했던 과업들이고, 이제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저희 자체 애니큐브 토큰 발행이 있을 예정이고, 중반기에는 뮤직 메타버스 저희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오픈,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애니큐브 주최의 오프라인 행사와 이벤트들이 저희 아티스트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계속 일어날 예정입니다. 사실 요즘 뭐 이제 이번 연도 자체가 이 블록체인 쪽의 시장에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라서 이 23년도에 저희의 플랜들이 우선 목표를 두고 이행들은 하고 있지만 약간 일정들이 소위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뭐 앞으로 웹3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 큐브 내 이제 경영진들과 저희 실무진들이 앞으로 좀 정말 진심인 태세로 이 사업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목표점을 잡는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내용 중에 저희 애니큐브의 세계관을 담은 티저 영상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는데, 그 티저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세계관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우주복을 입고 있는 지구인이 외계 행성에 이제 불시착을 했는데, 이 외계 행성에서 지구의 음악이라는 문화를 이 행성에 전파를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음악의 영향을 받은 이 외계 행성에 살고 있던 곰이라는 종족이 이 음악에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고 범우주적으로 음악이라는 문화를 전파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저희 세계관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연도 10월 5일에 민팅을 했던 애니베어 캐릭터에 대한 바이럴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Okay. Rock, rock, diamonds, you might bow. If you wanna step 보시면은 이렇게 곰이라는 PFP 형태의 캐릭터 NFT 위에 저희가 이제 바디수트나 백 배경 같은 것들이 저희 아티스트의 아트워크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형태의 NFT예요. 예를 들면은 뭐 여자아이들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소품들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앨범 아트워크로 넣었던 그런 히트쳤던 앨범들의 아트워크가 이제 바디수트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슈퍼레어의
NFT로는 아티스트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제 바디수트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NFT 민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더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랑 또 새로운 컨텐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샌드박스는 애니모카의 또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애니모카가 이제 모회사로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들 모르고 계시고요. 저희가 애니모카랑 같이 합작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샌드박스랑도 좀 가족 기업처럼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생길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 공간을 획득을 해서 앞으로 좀 이번 연도 12월부터 사업 내용을 발표를 이제 고객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샌드박스는 지금 메타버스 내에서도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는 이제 1억 명이 넘는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유저 확보에 대한 개념에서는 제페토나 로블록스가 가장 큰 메타버스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이 적용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이제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토크나이제이션이 되어 있거나 뭐 어떤 NFT 상품이 그 안에서 유통된다거나 어떤 유저들이 수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니고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코인도 적용이 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적용되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또 샌드박스 안에도 지금 200개 이상의 IP들이 현재 협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SM 엔터테인먼트나 뭐 CJ 그리고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샌드박스랑 협업한다고 지금 발표를 다 한 상황이고요. 같이 저희가 어떤 KIP들을 샌드박스와 협업을 해서 그런 기업들의 컨텐츠들도 계속 오픈이 될 거고 저희의 IP와 관련한 컨텐츠들은 또 특히나 샌드박스가 좀 많이 저희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유저들한테 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2E 모델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 메타버스인데 유저들이 크리에이터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서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간다라는 개념이 좀 채택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구성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랜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토지의 개념과 같아요. 현실의 부동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메타버스 게임 안에 다양한 지금 랜드들이 이제 수천만 개가 이제 존재가 되고 있는데 그 랜드를 이제 어떤 유저들이 직접 사고 팔 수도 있고 기업들이 또 사서 그 랜드의 어떤 컨텐츠들을 영위를 하면서 수익 활동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랜드 개념이 있고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제 스눕덕이라는 글로벌 래퍼의 땅 바로 옆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가 한 땅에 9억까지 치솟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래가를 또 보여주는 현상을 가졌던 그런 랜드 NFT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NFT라고 해서 이 랜드 안에 IP들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NFT 상품들을 출시를 할 수도 있고 복셀 에딧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3D화 되어 있는 NFT 상품들을 NFT로 계속 또 출시를 하고 보여주면서 상품화 시킬 수도 있고 유저들이 그 NFT를 가지고 이 게임 안에서 놀 수 있게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연이나 뭐 이벤트 같은 것들을 이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 같은 요소들을 또 집어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샌드 토큰을 이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거치를 시켜 놓으면은 이자를 지급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현실 은행으로 치면은 금리 이자를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스테이킹 기능도 이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230% 이자 지급까지 연이자 230%까지 지급을 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이자 지급률을 보이기도 했던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메타버스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많은 기업들이 좀 열광하면서 참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샌드박스 플랫폼 안에 이제 저희가 두 개의 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두 개의 공간에서 각각의 컨텐츠를 지금 12월에 유저들한테 선보일 예정에 있는데 위쪽에 K빌리지라는 공간을 보시면은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규모는 6 곱하기 6 규모로 이제 36개의 랜드가 합쳐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곱하기 1 규모의 공간이 이제 100제곱미터고 이제 10만 명 정도가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제 6 곱하기 6이면 얼마나 좀 큰 규모를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확보하고 있는지 가늠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 공간은 좀 재밌게도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앞에 내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한국 문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다라는 컨셉으로 한국 복합 문화 공간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나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 기업들의 컨텐츠들을 이 랜드 안으로 계속 넣고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애니큐브 랜드라고 있는데 이 애니큐브 랜드는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 저희 합작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간이고 규모는 3 곱하기 3 공간이고 저희가 추후에 출시하게 될 저희 단독 뮤직 메타버스의 축소 그리고 연계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악이나 공연 이벤트가 이제 저희 아티스트들과 함께 진행이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국내나 국외의 다양한 엔터사와 그리고 아티스트들과 또 합작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들을 보여드릴 그런 애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빌리지 공간을 좀 먼저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계속 입점을 시킬 거고 그거를 이제 한국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이 공간을 유저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인데 지금 기업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 곳들이 간송미술관 그리고 VT 코스메틱, 디스패치 그리고 하나은행, 채널A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저희 공간 안에 들어오기로 지금 협업이 되어 있고 파트너십에 대한 기사도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 랜드 안에서 저희가 서울을 표방하는 도시 설계를 만들어 놨고요. 이 서울을 표방하면서도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놨고 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통 미술이나 어떤 역사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배치를 하게 될 것이고 현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패션이나 코스메틱 뭐 아니면은 어떤 현물로 돌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입점이 돼서 또 현물과 메타버스 공간이 좀 같이 연동되는 그런 기능이나 홍보들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미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지향적인 컨텐츠들을 갖고 있는 뭐 게임 회사들이나 어떤 컨텐츠 회사들을 입점을 시켜서 그런 회사들에 대한 홍보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티저 영상이 좀 짧게나마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공간이 과거 조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인 뭐 이제 서울역이나 남산타워 그리고 뭐 한강, 엘타워 같은 것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글로벌 유저들이 저희 공간에 오면 한국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색을 만들어 놨고 저희 쪽에 입점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기업들의 아까 그런 간판들이 또 남산타워 쪽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K빌리지 공간 바로 옆에 지금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애니큐브 랜드에 대한 이제 소개이고요. 이 애니큐브 랜드는 공연이나 어떤 아티스트와 관련한 이벤트들, 뮤지션들과 관련한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준비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형태의 공연장이 이제 메타버스에 구현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의 공간이 이제 개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공통의 공연장, 대형 공연장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공통의 공연장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이제 같이 합작 이벤트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티저 영상이고요.
저희가 아까 민팅했다던 애니베어 캐릭터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 애니베어 캐릭터를 저희가 이 샌드박스에 입장하는 고객들 중에 애니베어 홀더 분들한테는 이 애니베어 캐릭터를 또 아바타 형태로 에어드랍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도 샌드박스랑 협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애니베어 홀더들은 이렇게 에어드랍 받은 애니베어 캐릭터를 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직접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미친 년이란 말이 what's the loss to me 사정없이 까보라고 you lose to me 사랑 극한 거다 내 몸에서 좋아 나도 어림없지 너의 속은 나는 향수 나 뿌릴 boy Yeah I'm tomboy Yeah I'll be the tomboy 저런 공간 안에서 또 저희랑 저희 소속 연예인들과 다양한 좀 연계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랜드 안에 저희 연예인들의 아바타가 그 랜드의 안내자 역할이 돼서 어떤 큐레이터 모델처럼 또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랜드 주요 곳곳에 저희 연예인 아바타가 배치가 돼서 랜드를 이제 유저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멘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K빌리지에 들어오는 다양한 문화 기업들의 광고 모델이 저희 연예인들 아바타들이 또 광고 모델 역할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저희 연예인들을 같이 공동 마케팅할 수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오늘 11월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빌드업은 거의 80%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11월 말 정도에 저희가 공식 티저 영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28일에 저희가 2주 정도 데모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니 시즌이라는 것을 샌드박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아까 2개 공간이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저희 랜드 공간을 일반 유저들이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 시즌이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또 프리미엄 랜드라는 랜드 세일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저희 공간 주변 공간을 이제 유저들이 직접 랜드를 구매하실 수 있게, 요거는 이제 샌드박스가 오픈하는 컨텐츠고, 이 랜드 세일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 랜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랜드와 저희 연예인 아바타 그리고 저희 연예인과 관련한 에셋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프리미엄 랜드라는 개념을 또 12월 10일경 정도에 랜드 세일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년도 3월에 이제 샌드박스 쪽에서 저희 랜드에 대한 공식적인 오픈이 있을 예정이고, 그때부터는 데모 버전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 저희가 영구적으로 좀 컨텐츠를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내용들을 좀 썸머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장표고요. 이 앞에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에 저희가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 그리고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업 구색들이었고요. 지금 애니큐브, 더 샌드박스, 뮤직 메타버스 그리고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NFT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NFT들을 1차적으로 판매하면서 저희가 수익을 벌어가기도 하지만, 이 NFT들이 유저들 간에 또 재거래가 되면서 그 재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유틸리티나 저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저희 사업 내용들은 계속 좀 재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발표를 계속 해나가면서 저희 NFT들의 가치를 계속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사업부에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오프라인이나 메타버스 안에서 행사나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들이 있다라고 좀 썸머리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엮어보면은 K 컨텐츠들, 그러니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웹3에서 지금 디지털 컨텐츠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썸머리를 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생태계 같은 경우는 애니모카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200개가 넘는 블록체인 생태계들, 그리고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또 독자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애니모카의 생태계와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같이 합쳐진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저희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 채널이랑 합작하고 있는 합작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의 이런 무한한 생태계들, 다양한 생태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굉장히 다각화된 무한화된 확장성을 지니고 사업을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 있던 어떤 기업들이, 어떤 브랜드들이 저희 쪽에 협업 요청을 와도 저희가 이 웹3 블록체인 쪽 사업으로 좀 방향성을 안내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 수익화 모델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구조를 맞춰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사업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단순한 연예인들을 운영하는 엔터사가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들을 만들고 이 디지털 컨텐츠를 앞으로 웹3 시장에서 좀 판매하고 이 컨텐츠를 리딩해 나가는 엔터사가 되겠다라는 목표로 디지털 컨텐츠 제작사로의 도약을 지금 목표로 사업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 내용 좀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들 좀 관심 있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강연만이 남아 있는데요. IOFX 지명구 대표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메타버스 시대 IOFX의 콘텐츠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지명구 대표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강연하신 분들이 너무나 강연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해온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좀 약간 부담이 많이 되네요. 우선은 근데 이제 뒷부분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나오셨던 분들이 이 디지털 콘텐츠 지금 메타버스나 아니면 웹 3.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발전해 나가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랑 진행하는 상황들 그 저희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IOFX라는 회사는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IP 기반과 이런 제작 회사랑은 다르게 이제 철저하게 기술 중심의 회사입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희 회사를 이제 대외적이거나 아니면 10여 년 이상 이제 저희 회사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이제 비주얼 이펙트라든지 뭐 입체 영상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키워드로 저희들을 갖다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선 어떤 콘텐츠들이든 어떤 기술 부분들이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로 처리하는 어떤 영상 처리 기술 기반으로서 저희는 성장해 왔고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뭔가 새로운 기술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열심히 준비해서 계속 이렇게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모인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설명드리면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경험에서 얘기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IOFX의 이제 공동대표로 있고 듣고 나서 이따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IOFX MMC의 대표이사로 있는 지명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들로서 이제 경희대학교 대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이제 제어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 경험이나 제 주요 스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VFX, 입체 영상, VR, XR, 버추얼 프로덕션,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에 관련된 뭐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저 안에서 좀 더 세분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 뒷부분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들로 이제 나이파나 코카나 카파나 라파나 이런 유관기관의 이제 어떤 그 아카데미 같은 데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강의와 이런 부분들 교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 파운드리 유저 그룹 리더라고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제 특수 어떤 기술 분야의 어떤 전문가 포럼이나 이런 거에 이제 포함에 대해서 이제 한 10여 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VFX 기술을 갖다 주로 해왔던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들은 이 기술 기반으로 어떤 영상의 어떤 예술적 접근이나 어떤 불가능했던 기술적 접근 부분들을 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테마에서 저희가 주로 했던 부분들, 활동했던 부분들은 VFX 부분들, 그리고 입체 영상, 그리고 스크린 X 같은 전체적으로 어떤 스크리닝에 관련된 어떤 기술 부분들을 갖다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해왔었고요.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한산이나 늑대사냐, 뭐 미션 파서블, 백두산, 그리고 뭐 승부, 강철비, 뭐 엑시트, 안지성, 뭐 기타 쭈루룩, 뭐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영화들은 저희가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10여 년 이상 운영하면서 했던 이제 영화 작품 커리어들인데요. 이외에도 한 30편 이상 부분들 작업을 저희가 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저희는 원래 영화 기반의 이제 VFX 부분들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입체 영상 기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저희들은 이제 중국 시장을 먼저 직접적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아예 그 브런치 오피스를 베이징에도 열어서 이제 중국 작품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제 어쨌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제 VFX와 그 입체 영상에 대한 제작 기술 이런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극 감독님이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그 중국 감독님이랑도 이제 많은 이제 교류와 어떤 작품 제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역시 국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커리어들 보면은 중국 작품들이 딴 데보다 꽤 비중이 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제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영화를 원래 하는 영화 CG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했지만,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시장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수그러들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드라마 쪽의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도 이전에 중국 그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저희랑 습성이 안 맞아서 드라마는 안 맞는구나 했다가, 이제 저희들이 사실 도깨비 때부터 이제 좀 더 이제 드라마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기여서, 그때 도깨비 이후서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드라마들 저희들도 이제 작업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극장 사업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이제 하향세가 되면서 이제 영화보다는 이제 OTT 쪽 제작을 저희들도 주로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나 그나서 이제 그 디즈니나 이런 작품들도 이제 주로 이제 2020년 이후에 영화보다도 이제 좀 더 많은 작품들을 OTT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뭐 아일랜드나 아니면은 한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랑이라든지 이제 뭐 콘텐츠들이 이제 다 OTT와 연계돼서 진행되는 콘텐츠들을 동시에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국내외 이제 중국 쪽 드라마들도 같이 함께 제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스크린 X라고 하는 또 입체 영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수 기술로서 이제 또 이제 헐리우드 쪽 작품들도 같이 참여를 많이 했고, 그 이러한 저희들이 얘기하는 VFX 제작 기술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제가 이제 뒷부분에 얘기들 어떤 새로운 방향과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제 시도했었던 재미난 올해 있었던 사례들에 대한 예시들인데요. 하나는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 이제 뮤직비디오 그 광고인데, 이제 언리얼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 광고들입니다. 중국 쪽 제품 그 광고들이었고요. 근데 이게 좀 제작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금 재미나게 진행됐던 과정들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사례를 얘기했었고,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나훈아 선생님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이제 맞짱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올해 초에 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게임 그래픽 기술이라든지 그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어떤 제작 기술이라든지 그 LED를 이용해서 하는 인카메라나 버추얼 XR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르적인 부분들이랑 복합적으로 잘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도 제작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 사람들도 기간과 어떻게 보면 비용과 시간과 이런 걸 대비 사람들이 이제 뭐 재미있게 만족스러웠던 퀄리티의 어떤 결과물 중 하나였었고요. 저희 이제 열혈광호라고 하는 저 작품은 이제 그 강철비 2
받고 나서 이제 변호하셨던 양호석 감독님께서 이제 그 기획하고 계시는 이제 원작 열혈강호라고 하는 만화의 이제 어떤 시리즈 장편 제작물을 하는 어떤 파일럿 부분들을 제작했던 사례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디지털 휴먼을 이제 그 메타 휴먼을 이용해서 구현한 어떤 작품 결과물이었습니다. 저 내용들도 이제 굉장히 재미난 진행상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VFX 기술 기반으로 계속 주력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어떤 입체 영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히 CG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촬영, 현장에 대한 어떤 그 대응과 어떤 작품에 대한 기획 접근 부분들, 그 어떤 촬영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체적 파이프라인과 어떤 후반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 아우르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어떤 360 비디오로 그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직접 촬영과 어떤 제작과 이제 전체적으로 후반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게 된 이제 사례들이 이제 많이 됐었죠. 저희들은 2015년부터 360 비디오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에서 나왔던 그 콘텐츠 부분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도 360 비디오를 단순히 이제 파노라마 비디오가 아니라 입체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360 그리고 입체 영상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을 이제 말 그대로 그래픽적 요소라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적 요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다양한 장르나 이런 부분들을 시도를 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저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영화 베이스에 우선 제작을 하다 보니까 VR 기반의 VR 입체 기반의 VR 영화를 많이 제작을 했었고요. 아울러서 어떤 엔터 쪽 콘텐츠 부분들 그리고 해외 콘텐츠 부분들 이제 약간 홍보나 이런 부분 콘텐츠 부분들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엔진과 같이 올려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인터랙티브에 따라서 이제 반응으로 해서 다른 스토리텔링하는 멀티 스토리텔링 기법의 어떤 VR 콘텐츠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도 저희들이 VR 콘텐츠 부분들도 기획 제작을 했었고요. 이런 어떤 기획 제작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영화제나 국내 영화제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부분들을 이제 단순히 저희들이 패키징해서 스트리밍이라든지 어떤 시어터에 상영하는 형태가 아닌 이제 좀 더 확장되는 말 그대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5G 이후 시대에서 이제 대응해야 될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제작 시도 부분들도 이제 K-팝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 남아시아의 기술과 어떤 문화적 접근에 대한 공약 부분들을 네이버와 이제 같이 시도했었던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그쪽 로컬 IP와 이제 국내 이제 유명한 어떤 가수들과의 교류와 콘서트 부분들을 기술과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풀어놨던 사례들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웹 3.0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설계나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까지 이제 방금 전 사업이 2019년도였었는데요. 2019년도까지 사실은 저희의 기술 테마나 이제 사업의 부분들은 남아시아 어떤 콘텐츠 제작 시장에 대한 공략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2020년도 시작과 동시에 저희 코로나라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말 그대로 베트남 지사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그 제작 기지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했었던 준비 부분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선택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는 2년 뒤쯤에 생각했었던 바로 버추얼 프로덕션 나아가서는 이제 XR 콘텐츠 제작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스튜디오를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마음먹게 됐었죠. 바로 이게 저희가 2019년도 때 제작했던 드라마 중에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검사내전 드라마는 이제 국내에서 뭐 솔직히 공식적으로 얘기되지만 언리얼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게임 엔진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에서 현장이라든지 파이널 아웃풋까지 썼던 이제 제작 사례 중 하나예요. 2019년도에 제작됐던 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제 전국 위주로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CG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험치가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저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데이터나 분량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이 시간이 이런 것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버추얼 프로덕션 저희가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떤 공간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준비해서 나중에 감독님이 이거 아닌데, 아니면은 촬영 감독님이 공간에 대한 걸 이해를 못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조명 감독님이 어떤 여기 씬들이 정말 많은데 그냥 씬에 대한 거나 스테이징에 대한 거를 이제 약간 좀 이제 성의 없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갖다 키를 뺀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이라든지 공력이라든지 퀄리티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바로 현장에서 각각 씬마다 다른 어떤 라이팅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성격 부분들을 현장에서 감독님,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심지어는 무술팀,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액션이스트, 액션팀한테도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바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서 이제 진행했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효과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도 진행이 잘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크로마로 진행하는 촬영 현장 같은 경우는 일반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뭘 찍는지도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거 실시간 저희가 모니터링 보여주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평소 같아서 어디 숨어 있는 스태프들이 다 우르르 나와서 다 모니터에 가서 그걸 열심히 찍고 배우한테도 보여주면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었던 사례 중 하나였었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도 저런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사례들이 많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왜냐하면 또 장르적인 것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일반물이 아니라 게임 속의 어떤 상황을 갖다 재현해 놨던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뭐 효율성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검증을 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2년 뒤 안에는 뭔가 해야겠다는데, 이제 버추얼 팬데믹 때문에 저희 해외 로케를 못 간다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빨리 가상화 스튜디오 제작을 하는 걸 해야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스튜디오 저희들이 구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는 최초에 저렇게 LED 스튜디오, 그 크로마 기반의 스튜디오로 제작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분장실과 의상실을 각각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먼저 그 설명들이 이제 크로마키 기반의 먼저 스튜디오였습니다. 저희가 매번 임대해서 빌려서 하기에는 사실 VFX에 적합한 스튜디오들이 없었어요. 이제 깊이가 짧다라든지 어떤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뻥을해서 고르지 않다라든지 어떤 크로마 키에 대한 라이트에 대한, 사실은 이 전문가들이 직접 쓰는 사람들이 만든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었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어서 말 그대로 저희가 진행한 거죠.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콘텐츠를 갖다 제작하고,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VFX 하는 스튜디오로도 사용을 했고, 또 단순히 2D 영상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VR 콘텐츠에 대한 제작 부분들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해외에서 원격으로 제작을 하는 그 어떤 원격 프로덕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작사는 미국, 그나서 감독은 터키 막 이렇게 다국적으로 하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그 하는 이런 프로덕션 과정에서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런 다국적 어떤 콘텐츠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역으로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 제가 못 가기 때문에 그쪽 로케이션 어떤 슈퍼바이저로서 하는 제작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했었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뭐 홀로그램 콘텐츠, 다양한 이런 크로마로 찍을 수 있는 다양한 일반 VFX 및 다양한 콘텐츠들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버추얼 프로덕션 외로도 많이 찍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옆에 있는 LED, 저희 LED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이런 LED도 저희들이 한 3번의 리뉴얼을 했어요. 용도에 맞게, 크기에 맞게, 기술에 맞게 계속 이렇게 리뉴얼을 해왔고요. 이건 가장 최신의 어떤 스튜디오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갖고 있는 기술들이 저 LED 부분에 이 카메라의 움직임에 맞는 어떤 그 LED에 투사되는 기술 부분들과, 그리고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LED 너머에 연장되는 저 익스텐션 되는 어떤 기술 부분들이 이제 그래픽에 어떤 로스 없이 그 카메라 트래킹에 어떤 그 차이점이 없이 하는 기술들을 저희들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걸 계속 지금 제작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공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공간만 바꾸는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볼륨에 대한 부분들, 공간적인 느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다양한 뮤직비디오라든지 아트 필름이라든지 패션 필름 같은 부분에서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많이 제작을 해오고 있고요. 바로 이런 아래와 같이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현장 특효와 함께 그 LED와 현장 미술과 함께 그 어떤 그 공간신에 대한 연출 부분들을 저희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저희가 LED 스튜디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두 개의 장단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크로마만 찍을 거예요 아니면 그 LED만 찍을 거예요가 아니라 각각 어떤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부분 저희는 제안을 해드려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나훈아 선생님의 맞짱이라는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훈아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 어떤 초월자적인 부분에서 뭐 마왕이랑 싸운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 굉장히 환타지적 요소들이 있죠. 막 여러 시간과 어떤 여러 공간과 그나서 이제 악마와 그나서 과거의 인형과 막 이런 부분의 스테이지가 계속 바뀌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씬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그 LED에서 촬영하고 약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샷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서 오픈 세트, LED, 크로마 다음 뮤직비디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로케이션과 컷들이 있는데 3일 만에 다 촬영을 끝냈던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요 프로젝트의 제작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VFX, VP로서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가장 이제 유명하고 가장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이 가장 정립됐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제작자나 어떤 슈퍼바이저나 감독들도 이 맞짱에 대한 저희들의 제작에 대한 노하우나 이슈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구한 부분은 바로 이런 XR이나 이런 버추얼 부분들도 하이브리드 제작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LED가 무조건 다 돼요가 아니라 크로마가 다 돼요가 아니라 크로마의 장점, LED 장점에서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컷을 연출한 거죠. 우선은 먼저 이런 LED의 가장 큰 장점은 크로마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라이팅과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드신 위주로 해서에는 크로마에서 감히 다룰 수 없는 분위기를 LED에서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LED로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무드 부분들이 리얼리틱하게 아니면 실제로 찍을 수 없는 공간에 찍은 것과 같은 디테일을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어떤 LED를 사용했었던 콘텐츠가 나왔었던 거고요. 오히려 이 LED에서 과감하게 할 수 없었던 이제 액션, 와이어 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명에서 뛰는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동시에 액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개를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이 LED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개를 찍을 수 없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크로마에 찍어서 그 부분에 맞는 톤 앤 매너와 이런 걸 작업했었던 사례들이 어쨌건 굉장히 해외에서도 이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보셨던 제작 능력 부분들 저희들이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요건 이제 이런 기술 부분들 잠깐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 카메라 그 움직임에 맞춰서 배경이 이제 바뀌는 저런 부분들을 했고요. 저런 천장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이펙트 형태의 어떤 볼륨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반사라든지 이런 형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그 아까 이제 나훈아 뮤직비디오에 있었던 현장 부분인데요. 현장 미술과 바로 전 LED 그 특효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공간에 실제로 이제 있는 듯한 그 환타스틱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저희 연출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공간에서 말고 여기서 야간에서 밤에 찍는다. 근데 우리가 진짜 저런 로켓을 찍는다고 해도 저 타이밍 갖다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LED를 바꾸고 위에 설정했던 조명만 바꾸면 바로 시간에 제약 없이 촬영 갖다 저희 스케줄과 목표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이런 촬영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저희 스튜디오 바로 앞에서 바로 이런 다양한 특효와 바로 LED를 갖다 해서 이제 현장 특효와 뭔가 같이 아울러진 저런 연출 부분들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많은 제작을 해왔었죠. 네. 실제로 요건 이제 굉장히 안개가 많이 낀 상황에서 이제 주행하는 부분들인데 저걸 연기를 뭐 나중에 씻어준다든지 아니면 저게 실제로 비가 뿌려져 있는 부분이 아직 실내 스튜디오에서 저런 특효를 갖다 하기에는 많은 그 전자장비라든지 LED가 있는데 좀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LED는 저희가 5개용 LED로 다시 해서 어떤
그 생활 방수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을 세팅해서 진행했었던 사례인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스튜디오 만들어진 것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주 쪽에 많이 몰려 있죠. 뭐 조용하고 땅값 싸고 그 적당히 이제 교통편 좋고 저희들도 이제 2020년도 누구보다도 굉장히 빨리 만들긴 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많이 얘기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시는 분들끼리 이제 와서 맞는 제작가들 그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요. 이제 헤일이나 아니면 요 근처에 많은 스튜디오도 있으니까 나중에 근처 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놀러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측면 사진인데 저기 볼륨메트릭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설명해 드릴 저희의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 중심이 될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나아가려는 어떤 모습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VFX 기반으로 했지만 어떤 엑셀 스튜디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엑셀 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였고, 그럼 저희는 계속 어떤 새로운 어떤 한계를 넘어나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컴퓨터 그래픽이고 컴퓨터로 구현하는 어떤 과정들의 기술들이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떤 비전 중심의 어떤 기술 어떤 연구소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갖고 있던 메인 테마에서 이제 뭐 나아가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디지털 3D 스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볼륨 매트릭에 대한 부분들, 비디오에 대한 부분들은 곧 이제 라이트 필드 같이 어떤 입체 영상과 볼륨을 갖다 수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디바이스 기반의 무안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션 기반의 홀로그램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이 콘텐츠가 기술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포토그래메트리는 지금 굉장히 흔한 기술이지만 그 영화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 써왔던 기술들이기는 해요. 근데 10몇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써왔던 기술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한 5년 전쯤에 이제 홈쇼핑이랑 이런 부분들 웹상에서 그래서 이제 구현하는 어떤 포토그래메틱 부분들을 이제 실증이나 진행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때도 진행을 했지만 이때도 비효율적이었었죠. 왜냐하면 뭐 무겁다, 제작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서버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아직 시기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런 브라우저나 웹 3D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웹 3.0이라든지 아니면 뭐 5G 아니면 6G를 대응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많은 어떤 그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지만 이때 당시 이제 좀 일찍 너무 시도했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작비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시도들도 계속 해왔었고요. 그 드론 기반의 어떤 포토그래메트리 기술 부분들은 이건 저희가 한 12년 전에 제작했던 다큐멘터리에 제작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이때도 이제 드론 포토그래메트리 한 1, 2년, 한 3, 4년에 사용했던 기술이 아니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12년 전부터 이 드론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이제 CG씬이나 이거 갖다 입체로 컨버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작을 해왔었던 거죠. 측량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영화 쪽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써왔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포토그래메트리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좀 더 진보된 라이다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아예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모델링 취득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런 라이다 장비나 포토그래메트리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디지털 투자하는 기술로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웹 3.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좀 더 제작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욱 감독이 했던 그 영화에서 나왔던 사례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 더 연장이라는 부분들도 저런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도 확장했었던 부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미리 5년 전 아니면 6년 전, 뭐 4년 전 이렇게 선행하면서 이제 실증을 해왔지만 이때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비용이 크다 해서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어떤 뭐 하드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그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본적으로 준비했었고요. 근데 이런 직접적인 AI를 연구한다는 쪽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뭐냐면은 우선 디지털 이미지 처리한 부분에서
우리가 HD급 이상의 어떤 이미지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이런 딥페이크도 HD로 바로 프로세스를 하지 않잖아요. 계산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그 어떤 그 업스케일링 관련된 그 기술도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런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VFX 파이프라인을 쓸 수 있는 이런 모듈들도 자체 개발을 하고 연구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갑자기 하얀색으로 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우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의 IOPX라는 VFX 베이스 기반의 회사에서 해왔다고 하면은 지금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분들이 했지만 좀 더 이제 어떤 새로운 세대와 어떤 기술과 이런 걸 위해서 새로운 어떤 브랜드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IOPX 메타미디어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회사를 별도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XR, 볼륨메트릭, 그리고 VFX 세 가지 테마로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VF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계속 발전하는 CG, VFX 제작 기술 부분들인 거고요. XR이라고 이렇게 한 부분은 현장에서 취득하거나 현장에 찍거나 라이브와 관련된 기술 부분들 모든 걸 이제 XR 쪽으로 우선 저는 이제 할 거고, 이 볼륨메트릭은 리얼타임이라든지 아니면 3D 데이터 캡처라든지 어떤 디지털 테마, 디지털 휴먼, 디지털 트윈 뭐 이런 복합적인 부분 전 볼륨메트릭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희 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화나 이런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와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K메타 엑스포 행사에서도 저희가 제작했었던 디지털 휴먼의 그 오프닝과 그래서 저희가 나왔던 이 스튜디오 부분에 장관님도 오셔갖고 같이 체험하셨던 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메인으로 좀 더 기존에와 그 IOPX에서 MMC로 넘어가면서의 이제 좀 더 중점으로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의 그 컨텐츠 방향이나 기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기술 부분들인 거죠. 이때 콜드플레이와 BTS가 콜라보레이션 했었던 굉장히 멋진 어떤 뮤직비디오죠. 굉장히 뭐 분위기도 굉장히 멋있고 사용됐던 기술도 멋있고 실제로 제작 부분들이 콜라보레이션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걸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사용했던 제작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 여기 사용됐던 어떤 기술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산업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확장성을 굉장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홀로렌즈 툴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아니면 이런 그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제 사용되는 사례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남들과의 차별점과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볼륨메트릭 비디오 스튜디오를 자체로 구축하는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요 지금 아래층에 이제 설치된 볼륨메트릭 스튜디오, 그다음에 XR 스튜디오 다 상암에 있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저 아래층에 있는 것들. 근데 이게 민간 회사에서 요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되어 있는 데는 이제 국내에서나 세계에서나 저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저희는 실제로 콘텐츠를 후반까지도 다 제작할 수 있는 회사. 자, 볼륨메트릭에 대해서 잘 모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우선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요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저렇게 다양한 여러 개의 카메라로 취득해서 하나의 3D 데이터에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 부분들을 전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이 기술은 수정할 수가 없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쓸 수 없는 기술이구나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준비하고 저희가 취득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바로 이런 수정이 가능한 기술들이에요. 그 어떤 데이터의 최적화,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들, 다른 것들은 24p가 예전에밖에 안 된다라든지 30p밖에 안 된다. 아니 이 데이터를 취득하고 나서도 어떤 인터랙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한, 모디파이가 가능하고 데이터 처리 부분도 굉장히 가볍고 확장성이 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양한 제작 방법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솔루션을 이제 국내에선 최초로 저희가 구축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한국 내에 이제 이 해당 그 부분에 저희 파트너가 돼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기술 개발과 이런 부분도 더 계속 더욱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콘텐츠 부분들을 단순히 이게 VR이나 AR 콘텐츠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이펙트가 들어간 부분을 하려면 실제로 촬영을 하더라도 3D로 똑같이 만들어놓고 거의 3D로 이펙트를 줘야 되는 제작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바로 3D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의 재배치와 바로 그 3D로 이펙트를 바로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제작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실제로 촬영했을 때 불가능했던 뭐 어떤 다이나믹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의 촬영으로서 후반으로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이런 4D 뷰로에 대한 제작 사례들은 한국 외에 이제 일본, 중국,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그 볼륨메트릭 특징을 살렸던 제작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들은 단순히 그냥 그 볼륨메트릭에서 3D로 할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2D 제작하는 부분에서 볼륨메트릭이 필요했던 이유 부분을 적절히 썼던 사례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테베라고 하는 이제 대만에서는 중화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뮤직비디오 그 여자 가수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했었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동시에 같은 모습을 여러 군데 다양한 시점을 찍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볼륨메트리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주크박스나 약간 이렇게 미니어처 느낌을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볼륨메트리로 찍었고 신구성을 해서 굉장히 연출적인 거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비주얼적으로 잘 풀었던 뮤직비디오입니다. 아마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거 다 보여주지 못해 앞부분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전 이 컨텐츠에 대한 결과물 부분들이 단순히 뮤직비디오로서 와 새롭게 연출됐다, 이 어떤 노래 테마나 이런 것들이 잘 담아졌다, 비주얼적으로 담아졌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 요거가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요 콘텐츠로서 하다못해 저거 다 3D로 만들었잖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 VR 콘텐츠에 관심 가졌었던 분들 한때 VR 콘텐츠에서도 미니어처로 관람하는 콘텐츠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조건 풀 3D였어요. 근데 실사 기반에 캡처됐던 부분들을 미니어처 느낌으로 보는 콘텐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제공해 주거든요. 이건 다큐멘터리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프레임 떠진 느낌 부분들이라든지, 근데 이건 적절히 샷 설계를 잘 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촬영할 부분 촬영하고 볼륨메트릭으로 베이크해서 넣을 부분 볼륨메트릭 베이크해서 넣는다든지, 실제로 이 뮤직비디오가 제작되고 나서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비주얼적인 부분들은 이제 한국 쪽에서는 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 어워드라든지 이런 걸 휩쓸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남들한테 없었던 아니면 좀 더 이런 뮤직비디오 쪽 제작 부분들도 지금 계속 협의나 이런 부분 얘기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장르별로 이런 어떤 화려한 비주얼 이런 부분은 CF도 CF지만 뮤직비디오에서도 굉장히 뭐 어떤 전달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도 기대하고 있는 어떤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런 콘텐츠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CG가 많이 들어오거나 인물과 뭔가 겹치는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프로시저리라고 얘기하죠. 뭔가 반응과 굉장히 유연하게 뭔가 어떤 뭐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3D로 제작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예요. 아마 기존에 뭐 한국에서 유명한 뭐 덱스터라든지 뭐 팩이라든지 뭐 웨스트월드라든지 이런 회사에다 얘기한다고 해도 저희가 기존에 했던 VFX로 제작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볼륨메트를 촬영한다? 그럼 볼륨메트는 3D가 구성 기본적으로 있죠. 거의 얘가 3D로 돼 있는 거야. 그 부분에 저희가 이펙트만 모디파이해서 넣는다고 하면은 괜히 그 부분에서 제작 비용이나 부분들 저 기존에서 없었던, 기존에 감히 엄두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작 방법들도 저희는 제안과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볼륨메트릭 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어쩌면 메타버스, 그래서 언리얼 엔진, 뭐 저희들 여기 계신 분 아는 거죠. 어셋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됐다고 하는데 한국에 맞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런 랜더피플이라고 한 사이트에서 3D 스캔을 갖다 했던 사람들도 보면 다 어때요? 아시아인은 없죠. 아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시안이 있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아시안들이에요.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아시안이 있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알잖아요. 하물며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사이에도 저희는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데 거기에 동남아권에 계신 분들 사진 그 스캔 데이터는 저희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인 테마로서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들 이제 어떤 이 한국 시장을 생태계를 위해서 다 노력하신 분들 오늘 발표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사이드에서는 바로 이런 그분들이 크리에이티브하게 경쟁력 있게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반 환경을 만든 게 저희 롤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런 계속 이런 아카이빙이나 이런 제작 부분들을 해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쪽은 벌써 준비된 것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 새로 만든다 여기선 비용이나 시간이나 여기 순발력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하고 싶은 말들은 정말 많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년도에 저희가 진행할 R&D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데 제가 너무나 이제 앞에서 시간 배분을 잘못한 관계로 그래서 이런 넥스트 1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저희들끼리 좀 더 멋진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발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명구 대표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연사 4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코방 메타커넥트 컬처 플랫폼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유튜브로 참석해주신 온라인 참석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알찬 공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12월 6일에 개최되는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